경찰분들은 오히려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대우받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명감을 딱 추월할 그 시기에 이 사명감을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아니면 이 개인 욕망을 이렇게 낮춰주던가, 맞잖아요? 좀 낮춰줄 수 있게끔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만 뉴스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 볼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경찰분들하고 소방관 그쪽 분들은 좀 더 대우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쪽이 좀 더 대우를 받는 느낌?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위직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하는데, 자, 그렇다면 상위직들이 원래 사명감이 더 강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권한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사건 사고의 중심에는 하위직들이 있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눈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 하위직 분들에게 높은 사명감을 요구를 하는데, 정말 슬픈 거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지위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은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사고 쳐서 이게 나에게 책임 소관이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사명감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하위직 분들에게 가장 높은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정작 사고의 당사자는 하위직들이 대부분이고, 책임은 그분들이 다 지고, 그분들도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에게 높은 사명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같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댓글들을 봤는데 핵심적으로 말해도 되겠다 싶은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직사회, 계급사회, 적응 이런 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사명감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핵심 포커스는 이제 사명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계급사회, 나아가서 이제 조직사회의 이 적응이라는 포커스와 사명감이라는 포커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계급사에 적응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성격이 안 맞은 사람이야, 나는 좀 쳐버리겠어, 이런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부류. 그리고 한 부류는 뭐냐면,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의 능력과 용기가 넘어서면 적응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버립니다. 내가 일단 이 조직에 들어왔어. 내가 경찰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 현실에 급급해서 일단 공무원 돼야 되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급하게 경찰이 되긴 했어. 좀 여유를 찾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생각보다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은요,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급사회, 조직사회, 적응, 그거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적응 어떻게 안 합니까? 댓글에 보면은 뭐 계급사회에 적응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애초에 적응을 못하는 부류는 두 개의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직을 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대로 그냥 옆으로 이동하는 거, 업그레이드가 있고, 아니면 그냥 조직 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120% 도태되겠죠. 안 맞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빼고 경찰에 들어갔어. 경찰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 싸운다니까요. 왜? 난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갈 거야. 나의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용기가 생긴다니까. 더 잘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나 때려칠 거야. 이 용기가 생겨. 싸우게 돼. 쉽게 말해 타협을 안 하게 돼요. 엄청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선천적인 부류는 빼고요, 이 파트만 놓고 얘기를 하면, 조직에 대해서 적응 안 해도 되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응 안 합니다. 왜?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싸워서 나가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에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거 지시를 내려. 지도 알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 지도 안단 말이야. 이게 비효율적인 것도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 에이, 뭐 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마치 옳은 삶을 산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 이건 아니야. 솔직히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옳은 거지, 옳지 않은 게 에이, 사회가 이렇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렇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은 대체 누가 옳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에이, 뭐 사회가 이렇지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조직을 벗어날 능력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응하고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옳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이 그런 거 시시콜콜 안 따질 것 같아요? 솔직히 계급사회 적응?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응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사명감인데, 옛날 고 신해철 씨 아시죠? 아직도 인상 깊은 명언 비슷한 걸 남겼어. 여러분, 이제 속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딱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이게 약간 연관된 말이거든요. 제가 노무사니까 인사 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하위 부하들을 다스리려면 동기부여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기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가 없으면 이 조직이 돌아가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배계층에서 피지배계층을 다스리고 이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성과급이 되겠죠? 그리고 승진. 여기서 등장하는 심리적인 통제 기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 숭고한 의미의 사명감은 있어. 안타깝게도 본연의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효율적으로 동기부여시켜주는 하나의 요소로 쓰고 있어요. 경찰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 입학을 한단 말이야. 딱 그게 보여요. 파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쫙 이게 적어져 있어.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경찰학교 들어가면서 그 문구를 딱 봐요. 그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많은 경찰 순경분들, 미래의 순경분들이 꿈을 꿉니다. 막상 현장 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유지가 돼. 미혼이고 아직 젊어, 팔팔해. 날 새도 막 끄떡도 없어. 당연히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 사명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월급 적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의사도인데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나 솔로야. 솔로로 평생 경찰 사명감으로 대복을 입으면서 평생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멋있죠. 근데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요? 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진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애도 할 거고 결혼도 할 거란 말이지. 가족이 생기잖아요. 아내가 생길 거고 또 나아가서 자식도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이 그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실을. 총각 때는 돈 없어도 되지. 솔직히.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겨. 그리고 이미 결혼하기 직전부터 압박이 와. 자본주의. 여차여차해서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어. 이제 가족이 생겼죠. 이 사명감이 줄어들어. 왜? 사명감보다 나와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진다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아이 분유가 아니면 아이가 크면 학원비도 내줘야 되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결론은 자본주의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열심히 살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간의 수당 찍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살게 돼요. 나 오늘 시간의 수당 찍어야 돼. 왜냐면 이번 달 결제일이 언제야. 이렇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총각일 때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와, 멋지지. 나는 간직 폭풍이야. 결혼을 했어. 결혼하기 직전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내 자식과 내 아내에게 사명감을 강조할 거예요? 돈이 없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가족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겼는데 이 사명감을 주창하면서 댓글을 달거나 이런 분들, 솔직히 생각을 해보라고. 사명감도 총각 때의 이야기야. 남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남자니까. 결국에는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는 내 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사명감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내 가족에 대한 사랑, 개인 욕망이라고 퉁쳐서 표현을 할게요. 이게 추월한 때가 온다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오늘 시간의 수당 찍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시간의 수당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사명감 뭐 평생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감은 있겠죠. 당연히 죽는 순간까지 경찰로 산다면 그 사명감의 강도가요, 개인 욕망이 추월할 때가 온다고. 사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무슨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 뭐 경찰뿐만이 아니고 다 있잖아요. 무사안일주의. 나 무사해야 돼. 가족 생기면 더 애착 생겨. 왜? 이제는 정말 무사해야 돼. 맞잖아요.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신분에 타격이 생기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명감을 경찰에게 가장 1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결혼 안 할 거냐고. 연애 안 할 거야? 자식 안 가질 거야? 다 안 가진다면 뭐 상관없지. 혼자 살고 사명감으로 평생 아름답게 사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챙기는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좀 경찰을 좀 이해해달라는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마냥 사명감을 운운하기에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 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저는 어차피 저번 영상에서 그랬겠지만은 경찰 생활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한 것 뿐이지 뭔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경찰에 대해 안 좋게 말한 셈이 돼버렸지만 나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솔직히 내가 느낀 거를. 다만 지금 오늘 말한 것들은 개념화된 사명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사명감의 정체, 실체,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갖고 갈 수 있냐 이거야. 현실과 부딪히면 어떡하냐고.